최근 황철주 중소기업 청장 내정자의 사태로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에 임명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포기토록 하는 규정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황 전 내정자가 이에 대한 부담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백지관리 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백지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해 회사 경영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식의 이익 산정과 가치 평가 방법이 불분명하고 명백한 공직자윤리법의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을 만나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황철주 전 중소기업 청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른바 황철주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의원님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일단 그 법안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기 전에 네. 이 공직자의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생소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게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 갖고 있던 주식 자체가 그 이익이 충돌된다. 이를테면은 공직을 통해서 갖고 있는 주식 자체가 또 값이 튀어가지고 그래 되면 결국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옳지 않다. 이런 어떤 이제 개념 속에서 갖고 있던 주식 자체를 신탁회사에 맡겨가지고 그걸 아예 신탁해서 처분해 버리는 그게 이제 기간은 6개월 했다 다시 60일 했다 다시 또 30일 더 연장하는 90일 내에 전부 다 그 매각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를 갖고 있는 땀 흘려서 일궜던 이 회사의 그 지분을 모두 다 팔아넘기거나 또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그 다 팔아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되거나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또 선량한 주주들한테 피해도 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적대적 M&A 관계라든지 이런 걸 형성해서 회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눈물겹게 일궜던 이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황철주 지명자가 본인은 이제 고사하고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안타까워서 이 법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에 의하면 공직자로 임명된 분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신탁회사에 무조건 다 그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로 다 넘겨서 매각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황철주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회사의 주식 한 7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팔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제도가 말입니다. 이게 2005년 2월에 도입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백지 신탁을 한 공직자가 꽤 많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소액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물론 다 개인에게는 다 소중한 것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기가 손수 일궜던 그런 회사 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마 그 정도가 좀 강도가 좀 크거나 좀 범위가 넓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황철주 전 후보자가 임명 후보자로 지명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황 후보자는 이제 자기 주식을 잠깐 맡겼다가 공직 기간에만 맡겼다가 다시 공직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사퇴를 한 것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2005년 2월이면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초보적인 그런 게 안 알려져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번에는 이제 그 인사검증팀에서 전달할 때에 이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지 않았느냐.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본인이 이 항목에 굉장히 그 고심을 많이 하고 수용할는지의 여부를 그때 결정했을 텐데 아마 그때는 잘 이게 그 이해가 좀 덜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군요. 예, 참 안타까운 해프닝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은 주식 백지 신탁을 하는 걸로만 돼 있는데 그 백지 관리 신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뀐 걸로가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일단은 그 주식 보유자가 신탁 회사에 주식을 맡기면 일체 그게 주식 변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상황에 관여치 않고 본인이 공직을 떠난 이후에 그 다음에 6개월쯤 지나서 본인이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주식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뭐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든지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공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때문에 어떤 정책에 관해서 결국 어떤 후보로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 될 경우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주식 변동이라든지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첫째는 그렇게 고위공직이라게 들어오는 분들이 공직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시세 차익을 노릴 만큼 그럴 정도는 아니다. 양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공직자의 양식을 믿어야 된다. 공직자의 두 번째는 또 우리 제도 자체가 그걸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NGO 단체라든지 또 기타 여러 법 제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공직자가 재산이 증가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전혀 않는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 주위에 감시하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그 주식 차익을 노리는 정책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벌써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언론에서? 아니면 또 우리나라 NGO 단체들이 굉장히 활동이 맹렬한데 그걸 다 쫓아갈 수 있을까요? NGO 단체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뭐 정책이 굉장히 결정되는 게 많은데 그거 다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주식 자체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다방면에 가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주식 변동 상황을 보면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그 자기는 전혀 상관없이 했는데 정책 결정을 했는데 우연하게 그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기 의심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또 국가기관에서 다 검증을 통해서 이게 해명하고 성명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때로는 주식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올라가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그걸 그냥 방치하거나 둘 만큼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지금 그 현행 제도로도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주식을 다 백지 신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랑 관련성이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신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원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주식 백지 신탁 대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그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 그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부처라든지 이런 네. 데에 연관되어 있는 상임위에 잘 안 가시지 않느냐. 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에 관련된 법안만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고 그렇게 포괄적이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랑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런 법안 자체를 내거나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저 뒤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증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백지 신탁 제도가 말입니다. 이 처음에 도입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옛날에 한나라당 천막 당사 시절에 이게 이제 뭐 좀 혁신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총선 공약이죠. 내걸어서 이게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만들었던 제도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되자마자 이걸 딱 바꾼다라고 하면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뭐 혹관에 또 그래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뭐 합의라기보다는 여야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충돌 과정을 다 거쳐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잘 통과되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되셨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법을 발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김한표 의원이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과 관계없는 그런 법이지 않느냐. 사전에 뭐 청와대랑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으셨습니까? 항철주라고 하는 성공한 중소기업인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그다음에 기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런 애로나 또 이 장애들을 본인이 중소기업청장이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이런 그 제도적 어떤 장애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분들이 성공했던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좀 잘 맡아서 하게 되면 얼마나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이 법 자체를 생각하게 됐었죠. 알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백지관리 신탁 제도라는 이제 새로 신설되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 주식은, 신탁된 주식은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수탁 기간, 그러니까 이제 맡기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어느 기관, 증권회사 뭐 이런 데가 될까요? 신탁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식 신탁회사. 신탁회사.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 신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뭐 배당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주식이 등락이 생겨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손실이 되는 경우는 별 문제 안 되겠죠. 이런 이익이 생겼을 때는 그 이익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길 동안은 전혀 본인이 알지 못하죠. 일체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알 수는 있겠죠. 뭐 자기가 주가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그런 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것도 이제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행위를 할 수 있지 수탁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익이 창출되면은 그건 전부 다 국고에 기속한다. 이제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해도 그게 이익이 되면은 국가한테 귀속하고 배당 수익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평균 상승률을 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고에 기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주식이 올라도 그 사람한테 이익이 귀속되는 건 아니네요. 큰 이익이 없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실무적인 문제가요. 궁금한 게 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뭐 가치 산정 시세 차익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비상장 주식도 일반 뭐 장외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장외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소득세법이라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에 보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이제 규정도 있고 또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우리가 걸러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세를 평가하는 네. 감정을 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네. 이 가격이 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왔다 네, 갔다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네. 우리 국세청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것도 크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 사유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예. 이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네. 이게 합헌 결정 난 그 제도를 굳이 이렇게 네.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뭐 제도를 바꾼다기보다는 좀 보완하는 것이죠. 네. 이 전체 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인데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구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틀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 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은 그럼요. 없으십니까? 예. 그 합헌 결정을 보니까 네. 재판관 4대 4더라고요. 위헌 예. 4분, 합헌 네. 4분. 예. 그래서 사실은 위헌 의견도 예. 4분이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긴 있는데 예.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으시군요. 예. 근데 이제 그중에 잘 아시다시피 네.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안의 실효성에 이문이 있는 한 네. 그래서 네 분이 그 항목을 가지고 네. 다른 대체할 만한 이문이 있는 거는 이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좀 여유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 관리 제도 이 부분은 네.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공직자가 네. 백지 관리 신탁을 했다가 네. 공직에서 이제 퇴임한 이후에 네. 6개월 정도는 뭐 거래하지 못하도록 예. 신탁한 주식을 예.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예. 제도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6개월이라는 게 기간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 퇴임하고 난 다음부터 6개월이니까 네. 그래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공직자가 이제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서 예. 퇴직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때도 2년간은 네. 관련한 그런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2년에 비추어 보면 6개월은 네. 좀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뭐 네. 이해가 되네요. 좀 이렇게 길게 거기는 좀 뭐 길 수도 있고 그는 네.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한 2년 정도가 네. 원래 취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쯤까지 뭐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한번 다시 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외국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우리 네. 백지 신탁 지금 우리 김 의원이 발의하신 백지 관리 네, 신탁 네. 제도가 캐나다의 이익 충돌 방지법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예,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캐나다처럼 이익 충돌 방지법이라든 이런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특색 있게 시행을 하는데 네. 제가 법안 발의한 부분은 이 캐나다의 이익 충돌 방지법 내용을 많이 보면서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을 이 수탁 기관에다 맡겨놓고 네. 그 다음에 나올 때 이제 퇴임 후에 찾아오는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예.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백지 신탁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미국은 네. 현행 우리 백지 신탁처럼 예. 신탁기관이 그냥 매각해버리는 예. 그 제도를 하고 예. 있군요. 그러니까 예. 백지 관리 신탁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마 조금 주마다 좀 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뉴욕 시장은 블룸버그 시장이 네. 그 그룹에 있는 주식 부분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는 혹시 뭐 예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 제가 그건 조금 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제일 먼저 네.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TF가 구성이 돼서 이 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쪽 진행 상황은 들으셨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 내신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그 보관 신탁 제도의 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보관했다가 돌려주는데 마찬가지로. 예, 뭐 저는 이제 관리라는 표현을 썼고 그는 보관이라는 이제 단어를 신탁. 썼고 또 저는 이제 국고에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회 환원한다. 안행부에서는 안을 아마 그렇게 좀 잡고 있는데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알고 그런 있습니까?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면 알겠지만 대충 내용은 아마 그렇게 비슷한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지금 국회에서 전하진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게 있나요? 아마 우리 전하진 의원께서도 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앞으로 법률 안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이 어떤 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또 이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가 제가 이 법 발의를 하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 후퇴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법이라고 한 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가끔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항철주 사태를 보면서 저는 아까운 분들이 자기의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정말 경제를 생각하면서 또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그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또 경영을 잘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공직자로서 좀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공직사회도 좀 활기가 넘치고 또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소신과 또 철학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이 상태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말로 공직에 들어와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걸 강하게 의식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 있는 양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에 선량한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믿고 이 제도는 오히려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는 공직의 활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백지 신탁 제도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기업인들의 공직 진출을 위해서는 백지 신탁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몇몇 기업인을 공직에 등용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윤리 기준마저 고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또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국민 여론을 잘 살핀 뒤에 현명한 결정을 국회가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